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네, 오늘 8시 뉴스는 야구 중계 방송으로 평소보다 다소 늦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이 자율화되자 도내 시군의회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20호봉 수준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건데 명분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도내 시군의회가 내년부터 4년간 적용할 의정비 가이드라인으로 잡은 건 사무관 20호봉 수준입니다. 월 본봉 423만 원입니다. 시군의회 평균 의정비가 이 수준에 맞춰질 경우 인상폭은 평균 47%에 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좀 그 인상폭을 좀 자제하고서 서로가 상생하는 길로다 나갔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지난 2006년부터 유급화가 됐고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상폭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빗장이 풀리자마자 의정비 대폭 인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재정 자립도는 도 본청과 세계시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군 지역도 절대 수치가 워낙 낮아 타 지역보다 약간 높은 걸 내세울 상황이 못 됩니다. 지방의회가 유급화 이후 그에 걸맞는 전문성과 생산성을 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시군의회가 의정비 연대에 나서는 듯한 모습은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를 통해서 책임성 있는 의정비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과도한 의정비에 대한 인상을 허용하는 게 이 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의기구 위상에 걸맞는 의정비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큼 일을 하고 비전을 제시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네, 청주에서는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초정에 행궁을 차리고 100일 넘게 머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불에 타 사라진 행궁 재현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옥 건축에 꽂힌 대들보 들어올리기, 즉 상냥식이 초정 행궁에서 열렸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잔을 올려 상냥식의 시작을 고합니다. 왕의 집무실인 현전 건물에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를 올리는 상냥식이 진행됩니다. 마룻대 안에는 안전한 공사를 기원하는 상냥문이 봉해졌습니다. 이 건물을 짓게 된 동기라든가 또 그 의미라든가 그리고 또 관계자라든가 이것을 모든 것을 적어서 후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역사를 집어넣는. 초정행궁은 세종대왕이 121일간 머물며 한글 창제의 마지막 작업을 벌였던 곳으로 대왕주기 60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첫 삽을 떴습니다. 편전과 침전, 집현전, 수락관 등 당시를 재현할 30여 동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한옥 체험시설 6동이 함께 들어섭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내년 8월 완공되면 청남대 또 인근에 들어설 한국 전통 공예촌과 연계된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면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와 함께 청주의 관광의 구심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행궁이 완공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정리 일대를 세종대왕 테마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11월 9일,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항상 대형 사고가 나거나 소방관이 순직해야만 인력 부족이나 처우 문제가 반짝 관심을 받게 마련인데요. 소방관의 처우가 곧 시민의 안전이란 말을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계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참사 때마다 소방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은 되풀이됩니다. 충북은 지난해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에서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소방관 13명이 헌작돼 있는데 그래서 구조대원은 4명입니다. 나정이지만은
다 할 수가 없는 여건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다음에 저 현장 지휘관은 일단 중요한 예요소 LPG 부분에서 먼저 안전 조치를 취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충북 소방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충북에 필요한 소방 인력은 2,590여 명. 하지만 절반 조금 넘는 1,480여 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급 대응력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급차에서 1명이 운전을 하고 2명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충북에서 3명이 함께 출동하는 구급차는 전체 중 4.7%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 출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충북소방이 골든타임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충북 소방관들. 이들 중 72%는 건강 이상이, 23%는 관리 대상자입니다. 부족한 소방력과 처우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직이 되면요, 일단은 그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를 보조받는다든가 그 사람들이 쓰는 장갑 하나라도 국가에서 사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참사 반복을 막기 위해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CJB 뉴스 계희수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자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도로 양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이 빼곡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6월 청주에선 한 초등학생이 인도 없는 길을 걷다 버스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3.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이 같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청주에서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보행자가 출발!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인도 대신 차도로 나섰습니다. 직접 이제 차도를 걸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들이 참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이루어집니다. 휠체어로 보행 약자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가상운전과 안전띠 착용 체험으로 안전 상식을 공유합니다. 안전띠 했는데도 아프고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떼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수단인데도 사실 보행자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 스스로 이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한편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는 청주 등 도내 4곳에 안전보행 환경 조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각자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종전 합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도는 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50%로 낮추고 고교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이 원하는 도 전입금보다 84억 원이 적고 시군 전입금을 합하면 435억 원이 모자라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대통령직 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중석 자치제도 분권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법령 개정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충북을 방문해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제천과 단양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충북과 강원, 경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중부내륙 미래포럼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2차 사업 부진에 준주거용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주유소 용지 등을 분양합니다.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입찰 신청을 받은 뒤 16일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과 송절동, 화계동 등 일대에 175만 9천여 제곱미터의 사업 부지를 추가로 확장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 품질 컨벤션 2018에서 충북의 기업인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회적 책임 대상인 경제부총리상에는 제난국의 김성수 회장이 선정됐고 사회적 책임 부문의 INS 차태환 대표가, 경영 품질 부문에는 HPNC 김홍숙 대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인 미래팜스가 청주시 미원면에 국내 최대 버섯배지 종균 배양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중국 양주시 농업과학기술발전에서 지분의 90%를 투자한 미래팜스는 오는 2022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국내 소비량의 10%인 표고버섯 배지 300만 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제1회 표암 강세황 미술대전이 오늘 진천 공예마을 전시관에서 개막해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미술대전은 조선시대 화단 예원의 총수인 단원 김홍도의 스승 강세황 선생을 추모하고 미술계 새로운 인재 육성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조길형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우건도 후보 측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선거 당시 조 시장을 홍보하는 문자를 발송한 충주시청 모 과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